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표심의 큰 변수가 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네, 일단 현장 분위기를 예. 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거래시장일 텐데요. 네. 중개업소 등의 급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네. 매물을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일부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약간 기대감과 함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예. 카페 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체감들을 하실 텐데 그런 데서도 매물을 회수했다, 매수하겠다, 이런 좀 달라진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글들도 포착돼서 일단 공약에 따른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매물이 줄어들었다던가 호가가 조금 올랐다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엿보여서 당분간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수요자들의 그렇죠.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어떻게 같습니다. 바뀔지 모르니까. 예.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전보다 3% 이상 줄었고요.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재건축 단지들 많은 용산구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제일 기대감이 높아진 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리모델링 예.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만한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인데요.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상계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일기 신도시 주요 지역에서 호가도 좀 오르고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매물이 좀 줄어든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완화가 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수익성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여태까지 팔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관망심리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든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떤 방향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주변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매수 문의는 또 많다 그래요? 근데 종전보다는 확실히 급매물이 있으면 조금 재건축 대상이나 리모델링을 예. 살펴보겠다라는 문의 전화는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예. 많지는 않지만 호가를 또 조금 높여보는 시도를 하는 집주인들도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호가 오름이나 매물 감소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신고되는 실거래 가격들이 종전 최고가보다 낮춰서 거래한 것들도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어서 관망세 속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추세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해서 사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당선인이 공약 내용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주요하게 있었고 예. 서울시에서도 대선 직전에 발표됐던 2040 도시개발계획, 2040 플랜을 보면 재건축을 좀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을 좀 간소화하거나 층고 규제를 종전의 35층에서 이제 완화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결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제 공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이 비슷하면 속도가 좀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뭔가 이런 공조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시장에 예.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이 공조 협조 요청 이후에 파견할 주택 전문 분야 공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파견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근데 처음은 아니어서 지난 17대 인수위에서도 서울시에서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공조 속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또
무주택자들은 제일 관심이 우리가 좀 집 좀 살려면 대출 문턱이 좀 낮아져야 살 텐데 이 부분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낮아지긴 하겠죠? 공약이 있었으니까. 네, 일단 공약 내용에서 생애 최초 집을 처음 장만하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자 외의 실수요자도 70%까지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30 내지 40%의 종전 좀 강한 LTV 규제를 두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어서 예. 아무래도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젊은 분들의 대출 규제는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다만 LTV를 높여주더라도 현재 저희가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같이 좀 낮춰주어야 예. 높여주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어야 실제로 대출 자금을 통해서 주택 마련이 좀 수월해진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금융권과 하고의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인수위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초안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 또 지켜보고자 하는 관망세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매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장기화될 거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보고 결정하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급하게 처분하려는 심리도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물량도 감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공약 내용 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 강화된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예. 공통적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일부 절세를 통한 매물 처분을 하려는 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물량의 변화 같은 것들은 변수가 좀 더 있어서 지켜보셔야 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에서의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이라던가 또 경기 예.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단정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다주택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 양도세 같은 게 좀 내려가 간다면 근데 또 종부세도 좀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김에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양도세 낮아지면 좀 많이 내놓을 거다 그래서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도세 절세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 이제 고려 사항일 수는 있지만 예. 종부세를 또 재산세와 통폐합하겠다라는 공약도 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의 변화를 다 살펴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도세의 중과한 부담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물건들은 어느 정도 한시 유예 적용이 되면 시장에 출시돼서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1호 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인데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결을 맞추다 보면 이런 부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 통과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현재 여당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은 여소야대 국면이 될 거라서 이런 법을 고치는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실제 법 통과에는 여전히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서도 좀 실제 실효성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단계별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민감한 안전진단에서도 아예 정밀 안전진단을 30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해준다던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폐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실제 어디까지 규제 완화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변수는 많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뭐 협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서울의 집값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 맞나요?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 맞나요? 지표상으로는 아직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호가 상승도 있고 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추세 전환을 딱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시면 3월 7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 예.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1월 말부터 7주 연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뭐 인수위원장의 발언도 보셨겠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예. 그것들 중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 좀 걸러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 공약에서 새 정부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 부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현재 시장에서는 또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좀 그렇죠. 지자체의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정책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6월 지방선거 끝나서 새 지자체장들이 시장에 이제 적용할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입장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워낙 관망세가 예를 들어서 길어지면 집값 그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보시면 관망 심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다들 매도 매수 쌍방이 관망을 하는 상황에서 싼 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다 보니 지표적으로는 미세한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대감을 좀 내부에서 품고 있는 거래 감소 속에서의 조정인지 아니면 이후에 떨어질 것을 우려한 심리적인 상황인지는 시장의 이런 분위기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금융 쪽의 변수나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 좋겠지만 당장 살짝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좀 너무 많아서 예. 조금 지켜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분양 계획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지만 예.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함께 청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좀 투트랙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 파는 건 좀 신중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장 영향이 예. 큰 세금 문제라든가 예. 금융 대출 문제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예. 투자 결정에 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